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와인, WHYNE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부 론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론 지역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요. 재밌는 게 북부와 남부가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포도 품종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둘 다 론 지방이기에 북부와 남부를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서로 차이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북부와 남부론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북부론은 온화한 대륙성 기후고요. 남부론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리고 북부론은 산비탈의 포도밭이 있는데요. 남부론은 평야지대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북부론의 메인 포도 품종은 시라와 비오니에, 마르산, 루산인데요. 남부론은 그르나슈, 시라, 무흐베르드, 생소 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부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북부론 같은 경우는요, 남부론과 비교할 때 길쭉하게 생겼고요. 그만큼 포도 생산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론지방 전체에서 북부론이 차지하는 생산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기후는 온화한 대륙성 기후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장 좋은 포도밭은 남해안의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합니다. 왜 그런 지역의 포도밭이 최고의 포도밭이라고 할까요? 북부론은 시라를 성공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북방 한계선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안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해안의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는 겁니다. 또한 북부론 같은 경우는 포도를 키울 때 말뚝으로 포도나무를 고정해요. 그 이유는 미스트랄이라는 찬 북풍이 부는데요. 그 바람은 너무 강해서 론 지방에 포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트랄이라는 바람에 대해서 보르도, 부르고뉴 같은 딴 포도 재배 지역은 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론 지역만 미스트랄을 언급하면서 미스트랄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걸까요? 미스트랄은 영국 하부 지역으로부터 프랑스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프랑스를 지나오면서 평야를 거쳐서 바람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 바람이 거칠게 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론 지역에 들어오게 될 때는요, 프랑스의 고원 지역인 마시프 상트랄 그리고 알프스 산맥 사이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평지에서 불던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갑자기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물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시프 상트랄과 알프스 산맥이라는 높은 건물 때문에 천천히 불던 바람이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포도 재배 지역은 미스트랄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는데 론 지역만 그렇게 미스트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포도 품종은 시라, 비오니에, 그리고 마르산, 루산 4종류입니다. 그런데 레드 와인을 만들 때 북부론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품종은 시라뿐입니다. 시라는 보라색으로 색상이 일반적으로 짙고요. 검은 과일 풍미를 주고요. 타닌은 중간에서 높은 정도, 그리고 종종 후추나 꽃 아로마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포도 품종으로는 비오니에를 키웁니다. 비오니에는 꽃과 살구, 그리고 핵과의 풍미를 가졌고요. 산도는 좀 낮으며 바디감은 무거운 와인입니다. 비오니에로 와인을 만들 경우요, 산도가 낮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오니에 품종의 특징상 아주 높은 당분이 완숙되는 그 시기가 돼야지 특징적인 향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키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요, 일반적으로 아로마틱한 품종, 소비뇽 블랑이나 데브리치 트라미너, 리슬링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품종들은 보통 오크를 사용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요, 아로마틱함과 오크의 버터리함이나 스파이시한 향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비오니에는 독특하게도 아로마틱한 품종이지만 오크 사용하는 일이 흔합니다. 사실 비오니에는 론 지역 같은 가파른 언덕에서는 재배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품질이 일정하지도 않고 병이 걸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수확량도 낮아지기 때문인데 론 지방의 때로와 맞아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는 론만큼 비오니의 품질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마르산과 루산은 메인 품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아쉽게도 시라와 비오니에 비해서는 인정은 못 받는 품종입니다. 마르산은 풍부함과 무게감을 주고요. 루산은 산도와 향기를 주는 품종입니다. 론 지역의 양조가 되게 독특한 게요, 레드 와인을 만들 때요, 일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을 섞는 것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러면 론 지방에서는 왜 레드 와인을 만들 때 화이트 와인 품종을 섞은 걸 허용할까요? 우선은 꼬뚜로띠를 예로 들을게요. 꼬뚜로띠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을 만들 때
비오니에를 20%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지구온난화가 되기 전에 시라가 잘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럴 때 와인의 볼륨감이 없고 산도가 튀기도 하고 덜 익어서 향적으로도 매력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오니의 특징은 산도가 낮고 풍미와 무거움이 있고 화려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점이 방금 시라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면서 더욱 좋은 와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블렌딩을 허용한 것입니다. 코르나스를 제외한 다른 레드와인 생산 크리 지역에서는요, 마르산과 루산을 혼합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도 방금 얘기했던 꼬뚜로띠와 비슷한 원리고요. 론 지역의 등급은 기본 등급인 꼬뚜디론, 그 윗단계인 꼬뚜디론 빌라주, 그리고 더 윗단계인 크리로 나눕니다. 크리는 마을급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북론에는 8개의 크리가 있고요.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우선 꼬뚜로띠가 있습니다. 꼬뚜로띠는 구워진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미따주와 함께 북론에서 가장 고급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1980년 이전만 해도 꼬뚜로띠의 와인은 그냥 지역 와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기갈에 마르셀 기갈이 뛰어난 와인을 만들면서 꼬뚜로띠가 엄청 뜨게 되는 거죠. 71년만 해도 70헥타르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가 꼬뚜로띠는 경사가 매우 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도를 힘들게 재배하고 했는데 일반 지역 와인이기 때문에 가격은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포도 경작지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르셀 기가리에서 유명해지면서 포도 재배지가 막 늘어나서 현재는 3배가 넘어서 200헥타르를 넘고 있습니다. 꼬뚜로띠 아래 지역에는요, 비오니로 유명한 꽁드리유가 있습니다. 비오니의 포도 품종으로만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이고요. 최고의 와인은 수확량이 낮은 올드바인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역 하나가요, 샤또 그리에입니다. 단일 와이너리인데 크리로 분류되는 매우 희귀성 있는 와인이죠. 원정은 4헥타르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희소성 때문에 가격도 엄청 비싼 곳입니다. 북론에서 꼬뚜로띠와 함께 최고의 레드와인 생산지로 꼽히는 곳은 에르미따주입니다. 에르미따주는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북부론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바디를 갖고 있고 숙성이 잘 되는 와인입니다. 여기도 마르산, 루산을 15%까지 허용하는 곳이고요. 재밌는 게 전체 와인 중에 화이트 와인이 20%나 생산된다고 하네요. 에르미따주 주변에는 크로즈 에르미따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에르미따주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고요. 생산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곳도 마르산, 루산을 1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클로즈 에르미따주는요, 수확량이 많고 에르미따주에 비해서 가볍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에르미따주 와인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코르나스 지역이 있습니다. 코르나스 지역도 매우 작은 지역이고 론 지역에서 힘있는 와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색이 깊고 바디가 무거운 와인입니다. 독특한 게 코르나스는 100% 시라로만 레드 와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론 지방에서 가장 넓은 지역은 생조셉이라는 곳입니다. 북부론에서 가장 가벼운 바디를 가진 와인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탄산 침용 방식을 사용하는 가벼운 대량 생산 와인도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탄산 침용 방식은 저희가 잘 아는 매우 가벼운 와인인 보졸레 누보를 만들 때 쓰는 방식인데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조셉이 가볍고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낮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생조셉을 구성하는 코민, 마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969년에는 6개의 마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개의 마을로 늘어났고요. 예전에는 포도밭 면적도 100헥타르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10배인 1000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조셉의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6개의 코민, 글린, 모브, 투르농, 생장드 뮤이졸랑 비용입니다. 에르미따주에서 론강을 바로 건너서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역사가 있고 오래된 마을들이며 현재도 생조셉에서 가장 인정받는 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르나스 밑에 있는 생페레가 있습니다. 생페레는 마르산과 루산을 사용한 스파클링 와인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북론 지역의 와인 생산이 론 지역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북부 론 지역은 긴 계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포도를 재배할 만한 지역은 다 재배를 해서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북부 론 지역에서도 꼬뚜디론이라는 기본 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등급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방금 얘기했듯이 포도밭이 가뜩이나 적고 생산량이 적은데 그걸로 고급 와인을 만드는 데 쓰지 일반적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꼬뚜디론 와인까지는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북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북론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남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즐거움이나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